5월 19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5.18에 보여준 우리 사회의 수준이 솔직히 있는 진면목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너네들은 이쯤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그냥 아주 생얼로 보여줬습니다. 자, 저한테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욕을 쓰면서 댓글을 달면 삭제하지만은 그거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익명에 숨어서 아주 그냥 남을 음해하거나 떠드는 사람은 저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하지만은 예의를 갖춰서 비판하는 부분은 저는 수용을 합니다. 제가 이 북미 평화협정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 간첩이 많이 있다. 어제 이렇게 말했는데 한 분이 불편하셨던 모양인데요. 그분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오히려 한반도에 우리 한국에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정면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온 분이기 때문에 의견이라 생각하고 제가 그분을 지칭해서 우리 내부의 간첩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거두시고요. 제가 우리 내부의 간첩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 충분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평화협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그것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한다는 겁니다. 저는 드러내놓고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척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아주 우리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양심적이고 또 20, 30대의 구미에 맞고 또 대중의 파퓰리즘적 추세에 쫓아가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면 전쟁을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겠죠.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대중들은 항상요 달콤함을 즐깁니다. 자, 보편적 복지라는 말을 좋아하고요. 또 평화를 좋아하고 햇볕을 좋아하고 이 교류, 대화를 좋아하고 소통을 좋아하고 협치를 좋아하고 그럽니다. 자, 그런 부분 속에서 또 흑수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무너졌다. 88만원 세대여 짱돌을 들어라. 또 아프니까 청춘이다. 힐링, 치유 이런 이야기하면 적도 없고 좋습니다. 우리 보수 중에서도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한번 봅시다.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나와서 평생 동극정 근처에는 한번 가보지도 않았고 부친이 하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한마디로 일본의 조기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대로 족벌로 국회의원 해먹는 사람. 안 그러면 한때 운동권에 잠깐 있다가 고시공부해서 검사, 무슨 판사, 변호사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한마디로 자신의 이 허기진 출세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이 파퓰리즘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 저는 패션 좌파, 패션 우파를 엄청 싫어합니다. 미국의 오늘날 트럼프가 저렇게 막말을 하는데도 인기가 있는 부분은요.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뉴요크라고 상징되는 패션 좌파, 패션 우파들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이 염증이 나서 생얼로 이야기하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진솔하게 자기 삶이 일치하는 샌더스를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차라리 극자나 극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극자나 극우라는 것은 이념에 있어서 극자 극우가 한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요 한마디로 말을 날카롭게 있는 그대로 날글로 하는 사람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부 말입니다. 새누리당 한번 보세요. 이번에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을 두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한번 보십시오. 정진석 원내대표 가서 노래 따라 부르고
뭐 제고하라고 하고, 저는 이멀리한 행진곡을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저 부분이 관철되는 방식이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어제 모든 신문에 박성준 보훈처장을 쫓아내었다. 그것이 아주 대단한 일처럼 신문에, 그 다음에 이 포탈에 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자, 박성준은 보훈처장으로서 어제 5.18 행사를 정부 측의 입장에서 주관해야 될 단체입니다. 아마 그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행사장을 꾸미고 의자를 갖다 놓고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도 결국 보훈처 비용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광주시에서 합니까?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 행사와 관련되는 주관 부서에 관한 역할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5.18도 국가 보훈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뺐다간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5.18이 민주화 운동이었다, 의거였다라고 국민 다수를 설득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주장이 아니면 나가라고 하고 쫓아내고, 지금도 몇 사람만 빼놓고는 다 재창을 했는데 굳이 재창이라고 법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라고, 또 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꺼내놓은 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들을 갖다가 깨라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라고, 그리고 범국민 여론조사도 좀 하라고. 그게 1년 빨리 하고 1년 늦게 하고가 중요한 겁니까? 이런 일일수록요, 정말로 오랜 설득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통해서 돼야죠. 제주 4.3 관련해서도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저 4.3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었으면 오늘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어떠한 측면이든 아픈 역사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내부에 내전이 벌어지지 않았던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내전에 어느 쪽에서 참가했던 그걸 넘어서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한번 보십시오. 남북전쟁 11월을 했지만은 그 내전에서 남군과 북군이 싸워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은 웨스트 포인트를 다니던 사람들이 남군과 북군의 장교로 나누어져서 서로 총을 겨누고 죽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총이 시원찮았기 때문에 도끼로 아주 그냥 찍고 정말 참혹하게들 서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북군의 승리로. 하지만은 그때 남군의 편에 섰던 주들은 그때 쓰던 기들을 그대로 다 주청사에 걸고 있습니다. 남북전쟁 때 쓰던 그 주의 깃발들을 그대로 아직도 걸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나 그런 주의 주들 쭉 한번 보십시오. 다 그때 깃발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남군에서 유명하게 싸웠던 장군들이나 영웅들을 그대로 또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남북전쟁의 정신이었던 흑인 노예 해방이나 이런 문제도 또 다 같이 기리고 있습니다. 즉 독자성도 존중하되 서로 다른 입장들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합 하모니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과정들이요, 한쪽이 성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피해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공감대를 이렇게 획득하도록 만들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면 그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토론을 해야 되고 공론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쫓아내기는 쉬워요. 박성춘 보훈처장 하나 쫓아내기는 아주 쉽습니다. 박성춘 보훈처장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여소야대에서의 야당이 앞에 서서 한다고 그것이 형성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요, 어느 누구도 저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쪽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쪽에 서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제 나름대로 어떻게 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건가를 굉장히 고심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저는 양쪽에서 매를 맞습니다. 양쪽에서 저를 다 싫어합니다. 제가는 한쪽에 자빠져서 그쪽이 깃발을 제대로 들었다면요, 저는 지금보다도 훨씬 나은
위치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뭘 얻겠다고 그렇게 양심을 팔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양심에 의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친박 비박 논란의 주범이고 오늘날 정치를 망친 주범인데 박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느냐? 자, 제가요, 구조조정 문제, 그 다음에 양적 완화 문제, 뉴스테이 문제, 또 규제 완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유병헌 사태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저도 아마 현 정권에 좀 찍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친박 비박 논란과 관련돼서 왜 청와대가 이항구, 또 상향식 공천, 또 김무성의 옥새 파동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또 총선 패배 이후에 인적 쇄신이 먼저라고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청와대 인적 쇄신하고 당의 인적 쇄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도 인적 쇄신하라고요? 자, 제가 매일 박근혜 대통령을 대놓고 박 대통령 잘못이다, 박 대통령 썩었다, 박 대통령 오기와 아집으로 가득 찼다, 박근혜 비판 방송을 해야 됩니까? 제가 야당에 안철수나 문재인이 실망스러워도 매일 문재인 안철수 비판 방송을 합니까? 저는 나름대로 제가 있는 위치에서 굉장히 공정하게 방송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한테 대해서 박근혜를 왜 안 까느냐, 왜 자기들이 주장하는 의견에 100%안 따라주냐고 비판하시는 분들요, 저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도구로 쓰고 싶습니까? 저는 누구의 어떤 세력의 정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개인 황장수입니다. 이미요, 제가 개혁적 보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정치 행보는 이쪽 저쪽에서 다 버림을 받고 이쪽 저쪽에서 다 비판을 받으면서 숱한 적을 양산했습니다. 투가면 방송에서도 출연 정지, 이쪽 저쪽에서 다 그럽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은요, 특정인에 대한 비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말같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안 그러면 기존의 좌우의 이 도그마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교조주의적 시각을 깨고자 하는 겁니다. 보수가 왜 대기업이나 재벌을 빨고 다녀야 되느냐? 왜 좌파는 햇볕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하고 평화협정에 대해서 찬성해야 되느냐? 왜 진보 진영이라는 사람들은 개성공단에 무조건 찬성하고 북한을 포용하라고만 이야기하는가? 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가? 왜 보수는 기득권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이 일방적 주입식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일들이 많은가? 이런 이야기를 저 말고 대한민국에서 누가 다 좌우의 자신들의 도그마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제가 이 가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심적 비판을, 잣대를 어디에도 서슴없이 갖다 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한테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요, 정말로 애정에서 우러나서 저를 비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부터 가입하고 오늘 저녁 7시 반에 열리는 토론회에도 좀 참가했어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저하고 토론을 좀 하시죠. 익명에 숨어서 지질하게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우나 자나 어떤 영역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념의 영역에서 위로 올라가서 성공과 출세, 한마디로 이름을 떨치려고 하면 좌우가 가진 일정한 틀을 벗어나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새누리당이나 현 정부에서
일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대기업 위주의 한국의 이 경제 시스템, 그것이 정치의 머리 위에 올라서서 슈퍼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한마디로 자본이 정치 권력을 주무르고 있는 그 부패 커넥션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대기업 구조가 붕괴되기 전에는 저는 국회의원 빠지나 정치인이 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때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공작이 다 벌어졌습니다. 제가 왜 과거에 새천년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성공하지 못했는 줄 아십니까? 저하고 같이 정치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들어갔던 5명의 운동권 출신 젊은 사람들, 우상호, 이인영, 임종석, 오영식, 저 5이었는데 나머지 4사람요. 창당 추진위원으로 영입되어서 같이 기자회견을 했던 저 포함 5 중에 4사람은 최소 3성급 의원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성공했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이 남북 어떤 정책에 대한 문제, 통일 정책에 대한 문제, 햇볕 정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80년대 전대협 한총련 운동권이 가지고 있는 의식에 관한 문제, 친노의 어떤 운동권적 속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세가도 성공 가도를 달렸던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 구도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뛰쳐나왔기 때문에 도태된 겁니다. 저는 좌우에서 지금과 같은 정치 시스템화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도 틀린 게 엄청나게 많고요. 보수 이데올로기라는 것 중에서 상당한 상층 이데올로기가 기득권의 부패 커넥션에서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입니다. 한마디로 좌파의 이데올로기라는 부분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입장에 편향적인 부분을 갖다가 담으면서 그것을 남측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좌우를 떠나서 솔직히 뒤에서 주무르는 부분은 한국의 대기업 재벌 구조의 어떤 조정이 뒤에 분명히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치이고 저쪽에서 치이면서 정치적 실패를 갖다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운명이라서 이렇게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 뭐 할 것이다, 또 뭐 미리 또 저거 놓으면 죽이자고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제가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요, 대중이 이런 좌우의 도그마적 패권주의 이데올로기에, 한마디로 부패 커넥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된 부분에서 제가 벗어나서 대중의 힘으로 그걸 믿고 기대하면서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당을 만들어서 아니면 무소속으로 제 이름 석자 걸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저는 아직 대중의 수준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대중의 수준이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한국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은요, 본인들이 술자리에서 떠들고 알고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보다 훨씬 저질입니다. 제가 대중이 저질이다라고 하면 불쾌하시겠죠. 하지만 대중이 저질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요, 저는 트럼프나 샌더스의 행명이 나오기까지 10년이 더 걸릴지 20년이 더 걸릴지 제 성전의 그런 모습을 구경하고 죽을지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죽으라고 방송을 하는데요, 제가 뭐 일부 자발적인 후원자들은 하라고 그랬지만 자발적인 후원자가 5,000원씩 내어서 몇백 명이 되어본들 그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방송을 하는데 기본 비용이나 충당이 되겠습니까? 자, 제 자신의 재능 기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1년이 넘도록 성실하게 제가 약속했던 부분을 지켜왔고요. 이 방송은 유료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약속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이 안 나와도, 한마디로 쉬고 싶을 때, 또 휴일도 부족하면 방송하러 나옵니다.
자, 제가 얼마나 더 성실해야 대중이 개몽되겠습니까? 저한테 가볍게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이 가진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당신들의 머리가 또 잘못되었으니까 이 방송 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설득을 시키려고 이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럴 시간에 저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서 좌우가 깔아놓은 도그마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숨이 벅차서 깔딱깔딱합니다. 자, 이 방송 문 닫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제가 좀 더 좌우를 향해서 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이유는요. 그나마 이 방송을 계속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양쪽에서 고소 고발 들어올 겁니다. 자, 제가 그 부분들을 뒷감당할 때 저를 부추긴 사람들은 악마의 미소를 띠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은 제가 다 지고요. 유병헌 때요. 숱한 사람들이 저를 부추겼습니다. 제가 옳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뒷감당은 제가 다 해야 되었습니다. 자, 무책임한 대중들요. 저보고 누구 비판하라는 분 회원가입하는지 제가 반드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저녁에 토론회에 나와서 그 주장을 그대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은요, 댓글 달지 말고 제 방송 보지를 말기 바랍니다. 대중이 저질에서 벗어나야 한국의 정치가 고질이 되는 겁니다.